금호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오늘도 함께 힘내서 다 같이 잘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울 단원 사회 정의와 불평등이라는 대단원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대단원 1을 살펴봤고 훌쩍 뒤로 넘어와서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오늘은 정의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기준들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4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그럼 이 단원에서의 핵심 키워드 하나 뽑아내 볼까요? 그렇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바로 요 정의라는 단어가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정의라는 용어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종종 사용하고 있었을 텐데요. 애니메이션이나 우리 만화책 이런 데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혹은 정의의 사도, 정의의 용사 이런 말들 자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요 정의라는 개념을 오늘은 명확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라는 용어의 한자어부터 미리 좀 설명을 해볼까요? 정자는 바를 정자이고 의자는 의로울 의자입니다. 그럼 바르고 의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정의의 개념 오늘 생각을 잘 해보면서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보러 갈까요? 자, 오늘 마칠 때쯤에는 요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고 마쳐야겠죠. 첫 번째, 정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 즉 정의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 즉 정의라는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기준들이 세 가지 교과서에서는 제공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들의 장단점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일부분은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바로 정의의 의미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2는요. 우리 실질적인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오늘이 아닌 내일,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적용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로 이제 들어가서 164페이지에 함께 주제 탐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에는 선생님이 제시하고 있진 않지만 교과서 한번 함께 질문 살펴보도록 할까요? 164페이지 질문. 공정한 판단은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듯이 공정한 판단이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공정성, 정의는 현대사회의 정의라는 개념은 공정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공정성이라는 용어 여러분들 나오면 정의라는 개념과 밀접하기 때문에 정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성, 정의 기억에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의는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질문에 답해 보는 시간 가져보자 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부분에 회색의 여자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좌우로 두리번거리면서 어느 쪽이 정의로울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색빛을 띠고 있는 이 여자분은 누굴까요? 바로 정의의 여신입니다. 이분은 정의의 여신이고요. 우리 디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의를 상징하는 그러한 여자 신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쪽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울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기준에서 판단 내리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평성을 나타내고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쪽 손에 있는 이 칼은요, 우리 사회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제재를 가하겠다, 강제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대법원의 앞쪽에 세워져 있는 이런 정의의 여신상, 말을 잘못했네요. 정의의 여신상의 경우는 눈을 가리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뜻은 공정함을 더 강조하기 위한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조건은 보지 않겠다. 이 사건에서 드러나 있는 조건만 보겠다. 눈을 가리고 이제 판단 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공정성이라는 기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정의의 여신, 딕해도 기억에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쪽이 더 정의로운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미리 스포일러가 됐는데 잠깐 다시 돌아가서 나의 경우는요. 자,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의 경우는 우리 발판을 똑같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의 사람이 발판을 똑같이 제공받고 있죠. 그랬더니 1번의 사람은 키가 크기 때문에 매우 잘 보이고 2번 사람은 겨우 보이고 3번 사람은 아예 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이 지금 처한 상황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대각선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의 경우는요. 이제 발판이 다르게 제공되었네요. 즉 제공한 조건이 다릅니다. 키가 큰 사람은 이제 발판을 제공하지 않았고 두 번째 이제 2번 사람에게는 1개, 3번 사람에게는 2개의 발판을 제공을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경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와 나의 경우 어떤 쪽이 더 정의로운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나가 정의롭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가가 정의롭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상황이 제일 정의롭다라고 기준 내려볼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가, 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스포일러 되었던 내용인데요. 자, 가 그림의 경우는 일단 둘 다 평등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의를 추구를 하는 겁니다. 정의는 우리가 개개인의 자유, 평등과 같은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즉, 가 그림에서는 평등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형식적인 평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발판이라는 이 형식이 동등하게 제공되고 있죠. 하나씩 똑같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요. 평등은 평등인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똑같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 그림의 경우는요. 모든 사람 1번, 2번, 3번의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 즉 동일한 발판을 제공을 해서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에 비해 나 그림에서는요. 1번, 2번, 3번의 사람이 키가 다르기 때문에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고려를 해서 차별적인 발판 제공을 했죠. 그러자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되었답니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를 합니다. 즉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가 그림은 동일한 조건인데 나 그림은 차별을 중심으로 차별적인 대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목적은 절대적 평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나는 결과적 평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게 더 정의로운지에 대한 생각은 각자의 몫이고요.
그리고 뭐가 더 정의로운지에 대한 고민을 각자 한번 해보시고 교과서 164페이지 밑에 질문 밑에다가 기록으로 남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계속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자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한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요. 누구냐?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입니다. 이 마이클 샌델은 평생을 정의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이클 샌델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치 철학가인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나 아니면 우리 최근에는 롤스나 이런 사람들의 정의의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버드대에서 실제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강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전 세계 베스트셀러에 올해 오르고 있고요. 베스트셀러로 오른 책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매우 정의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다루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마이클 샌델이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까지도 정리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우리 생기부에 독서 활동 기록 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었으면 이게 우리 통합사회 과목과 연관성이 있죠. 그러면 독서 활동 기록 사항에 이제 선생님이 기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서 기록장에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그 기록한 내용을 선생님에게 가지고 오시면 바로 기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는데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로 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꼭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 선생님에게 그 자료 가지고 오시면 기록으로 남겨드릴 테니 꼭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내용들, 학자들의 내용들은 차후에 우리 다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개괄적인 우리 정의의 개념을 이제 큰 시야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은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 내용 가지고 올게요. 자, 정의라는 개념을 보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으로 규정된 올바른 행위를 정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옳은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라고 부르는데요. 좁게는 법에 따르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법에 따른 행위들은 법이라는 게 우리가 옳은 행동들을 묶어놓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게는 법에 따른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을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정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올바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정의를 규정 짓는데 그 정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집중해서 바라볼 정의의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주로 정의를 다룰 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인 분배적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분배적 정의의 개념은요. 부나 권력 등의 사회적 자원을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 즉 분배라는 용어가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자원의 개념도 알아두면 좋겠죠. 우리 오른쪽 옆에 적혀 있는데요. 재산, 권력, 명예, 소득, 여가, 주거 등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이 중요하다,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분배적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와 C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가 모여서 모둠 과제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모둠 과제를 할 때 A라는 친구는 10이라는 노력을 하였고 B라는 친구도 10이라는 노력을 하였어요. 근데 C라는 친구는 조금 노력을 덜 했죠. 한 5라는 노력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과제를 다 수행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점수를 받게 되었는데 A라는 친구는 당연히 10만큼의 노력을 했으니까 10이라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어요. 근데 B라는 친구는 똑같이 노력을 하고 똑같이 기여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이라는 분배를 받게 된 것이죠.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정한 것일까요? 즉, 같은 자격, 즉 같은 기여도를 가진 사람이 동등하지 못한 몫을 분배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1번의 상황은 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불공정하다. 이 상황은 불공정하다. 8점을 받은 건 불공정하다.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살펴볼게요. 이 C라는 사람도 나중에 점수를 받아보니까 8점을 받은 거예요. 어머, 자, 자격이 다른 사람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았어요. 지금 자격이 기여 정도가 달랐단 말이에요. B와 C는. 근데 동등한 몫을 분배받았어요. 자, 이건 2번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2번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즉 각자에게 정당한 몫이 주어져야지 분배적 정의에 부합해요. 여기서 정당한 몫이란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기여한 만큼 분배를 잘 받아야지 그게 분배적 정의에 부합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죠. 근데 이 분배가 만약에 공정하게 안 이루어져요. 지금 이 B의 상황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억울하겠죠. 당연히 불만이 생겨납니다. 억울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모둠원들 A, C와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과의 갈등, 대립도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사회적 자원이 일부 집단에게 편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즉,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계층, 소수의 사람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아주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의 몫까지 다 끌어가서 본인들의 배를 불린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사회 계층이 양극화가 되겠죠. 우리 빈부격차가 아주 심각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개인들이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몫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구조가 반복되게 된다면 갈등이 발생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물을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즉 정리를 해보자면 분배적 정의는 개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자유, 권리 혹은 나의 자유, 권리를 침해당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에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 공책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나만의 정리 키워드 노트 작성 시간인데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들 노트 꺼내서 기록으로 남겨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다룬 내용은 우리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이에요. 정의의 의미를 우리가 좁게 넓게 살펴봤는데요. 먼저 좁은 의미에서는 단지 법을 따르는 행위를 의미를 하는데 조금 더 넓게 봤을 때는 법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규정한 올바른 행위들이잖아요.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올바른 행위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 정의는 현대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의 개념은
분배적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 분배적 정의에 대한 개념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분배라는 말은 나누어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자원, 즉 부나 권력과 같은 가치 있는 것들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게 분배적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분배적 정의가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분배적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몫까지 가지고 가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 구조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각자의 몫에 따라서 각자 받을 분배를 받지 못한다면 갈등이 생겨나고 불만이 생겨나고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배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에 남겨두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본 이 분배적 정의의 개념을 우리 과거에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인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하늘색 박스 안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게 정의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분배적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분배적 정의와 연결해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 즉, 합당한 목, 내가 기여한 목보다 많이 가지는 것도 안 된다고 봤어요. 더 많이 가지거나 더 적게 가지게 되면 그건 정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것,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에 대해서 분배적 정의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정의의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5권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본인의 아들인 니코마코스에게 이제 다양한 지식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남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도 우리 교양서적으로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내용입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 5권에 적혀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정의의 개념 한번 정리해서 선생님이 요약한 표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정의의 개념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일반적 정의입니다. 즉,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의의 개념이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법을 잘 지키는 것, 준수하는 것, 준법을 보편적인 개념의 정의라고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법을 잘 지켜서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을 정의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특수적 정의, 부분적 정의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그리고 이 외에도 정치적 정의나 교환적 정의를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분배적 정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분배적 정의란 부나 권력과 같은 사회 자원을 구성원에게 나누어 줄 때의 정의이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는 몫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각자의 가치,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비례하여 제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많이 기여를 하면 그에 따라서 많이 돌려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얼마만큼 많이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돌려받는 양이 많아야겠죠. 근데 이 사람 A의 경우 기여도가 1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사람 2의 경우 기여도가 2라고 봅시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사람 A의 경우는 1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사람 B의 경우는 2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분배의 경우도 1의 사람은 1을 받았으면 B의 경우는 당연히 2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1을 받고 B라는 사람이 2를 받아도 사실 결과적으로 동등하진 않잖아요. 완전 똑같은 양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공평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여한 바에 따라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례하여서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론 이 사람 A의 기여도가 이제 능력치가 1이고 이제 그에 따라서 분배를 2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 B의 경우도 이제 사물 분배를 4의 분배를 받겠죠. 즉 상승률이 약간 더 차이가 나죠. 하지만 이제 비례에 따라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비례를 기하학적 비례라고 부르고요. 자, 이 기하학적 비례를 기억에 남겨두시고 그리고 정의라는 개념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례하여서 분배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에 남겨두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랑 또 조금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교정적 정의입니다. 교정적 정의. 자, 교정적 정의는 시정적 정의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일단 분배받은 거에서 그 뒤에 시정, 교정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분배가 잘못됐을 때의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어떻게 잘못됐느냐?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어떤 사람의 분배를 더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배탄해야겠죠. 즉,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그걸 돌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잘못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처벌할 때에 관련된 정의 내용입니다. 즉,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즉, 얘는 산술적인 비례예요. 아까는 우리가 기여한 바에 따라서 이제 기하학적으로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 증가하고 A와 B에 비교했을 때 B가 더 많이 받고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산술적 비례의 경우는 부당이익을 얻은 부분과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이 완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A라고 해서 더 덜 내고 B라고 해서 조금 더 많이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부당이익을 얻었다면 그에 따라서 똑같이 동일하게 손해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그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처벌을 똑같이 받아서 이제 손해를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의 개념까지도 기억에 잘 남겨두시고 이제 기하학적 비례는 우리 분배적 정의, 즉 사람에 따라서 이제 분배받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에 남겨두시고 우리 교정적 정의의 경우는 산술적 비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면 동일하게 그 정도를 보상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정리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내용일 텐데요. 자,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을 오늘 주로 배웠습니다. 일단 의미 부분과 그리고 분배적 정의, 그 정의 중에서도 분배적 정의에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었는데요. 정의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분배적 정의의 의미 반드시 기억에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로 배운 내용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이런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누어서 살펴봤었습니다. 요 내용들 기억에 잘 남겨두시고 그리고 정의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164페이지에서 다루었던 우리 평등에 관한 내용, 우리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내용도 추가로 기억에 잘 정리해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은 정의의 의미에 포커스를 맞춰 놨었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3가지 차원의 기준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고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즉, 분배적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배 기준으로서 필요, 능력, 업적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없지만 노력에 따른 이제 분배도 추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기준에 따른 우리 분배를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까지 다음 시간에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리 잘 하시고 우리 내일 만나도록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